그 재미있다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너무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길래 궁금해서 1화 틀어봤다가 그대로 밤새서 정주행하고 본방 잊어서 해본 사람 누구? 저요! 접니다. 그러니까 우리 슬의 보는 사람들끼리, 의사 아닌 사람들끼리 수다 좀 떱시다. 당연히 작품에 대한 스포일러가 난무할 거니까요. 아직 드라마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끄시고요. 작품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수다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한 수다를 좀 여러분과 떨어올 텐데,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스포일러 있는 리뷰 그 포맷 그대로 총평을 먼저 얘기하고요, 조그맣게 이렇게 아쉬운 부분 살짝 다룬 다음에 길게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좋았던 부분들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제일 먼저 이 작품의 총평. 판타지이고 신파이지만 끼어들고 싶은 무리들의 이야기. 네, 이런 작품인 것 같아요. 되게 판타지스럽고 흔히 말하는 신파적인 이야기나 설정들도 있는데, 그게 다 눈에 보이는데도 이 무리에 끼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감성으로, 마음으로 이 작품을 대하게 되더라고요. 이성적인 틀보다는. 뭐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걸 조금씩 디테일하게 가보기 전에 아까 말한 대로 아쉬운 점을 몇 개만 아주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작품의 아쉬운 점, 캐릭터 붕괴가 은근히 있어요.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캐릭터란 말이죠. 근데 이 캐릭터들이 순간순간 앞에서 쌓아놓은 설정과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제일 큰 거 뭔지 아실 거예요. 채송화라는 캐릭터가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합니까? 1화에서 론리나잇 부를 때 그때 잠깐 음치처럼 보였다가 바로 그 다음부터 합창하고 코러스 할 때는 노래를 그냥 잘 부르지 못한다의 느낌만 내고 있을 뿐, 1화에서 절대 음치이자 절대 박치야! 라고 막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 정도로 노래 못하지 않아요. 웃길 때 빼고는 음치라는 설정이 없어졌어요, 채송화에 대해서. 그럴 거면 애초에 코러스 부르는 씬에는 채송화가 안 부르게 만들든지. 너무 거슬려, 볼 때마다. 점점 거슬려. 그리고 심지어 밴드의 보컬이 어느새 익준이로 바뀌어 있어요. 에피소드 1화에서 분명히 채송화가 그랬죠. 자기가 밴드에 들어가는데 조건은 자기가 보컬하는 거라고. 친구들은 당연히 싫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받아들였죠. 그래서 1화에 대단한 그 론리 나잇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어느새 익준이가 센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큰 붕괴. 최소한 1화에서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 거였으면 역시 해보니 안 된다, 송하는 보컬하지 말자 라는 게 한 번 정도는 나왔어야 설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객들이 아, 채송은 노래 못하는 거 맞네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익준이가 쓱 와 있어도 되는 건가? 당연히 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지만, 난리를 떤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조금의 합리적인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 설명 없이 지나가 버리면 이게 캐릭터이자 설정 붕괴가 돼버리거든요. 심지어 이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설정은 봉쌤 있죠? 살롱 하시는 봉쌤? 5명의 절친은 아니지만 5명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그 동기, 이분이 채송화를 밴드의 보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걔 대학교 때도 보컬이었어, 메인 보컬이었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외부에서 동기들이 봤을 때도 이 밴드의 메인 보컬은 채송화야 라고 익히 알려졌었단 얘기잖아요. 이게 커다란 설정 붕괴를 갖고 오는데, 채송화가 친구들을 속여서 메인 보컬이 된 다음에 바로 잘렸다는 설정이 아니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걔가 메인 보컬이었어 가 되려면 어른이 된 채송화가 나 밴드 하는데 조건이 나 메인 보컬 시켜주는 거야 가 되어서는 안 돼요. 또 그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이 야, 무슨 송화가 보컬이야, 보컬 같은 소리 하지마 가 되어서는 안 되죠. 봉쌤의 그 묘사가 말이 되려면 채송화의 조건은 그때처럼 이번에도 내가 보컬할 거야 정도는 돼야 되고요. 사실은 그 조건 자체를 안 달아야 돼요. 그럼 보컬은 나지? 이런 느낌의 대사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은 야, 대학교 때 그렇게 말아먹고 또 너 노래 늘었어? 아니잖아. 근데 또 보컬한다고? 이런 류의 대사로 갔어야 나중에 나오는 봉쌤의 대사와 이게 앞뒤가 맞아요. 그런 게 채송화라는 캐릭터와 노래 부분에 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사의 흐름들이 있어요. 편집돼서 안 나온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볼 때 그런 거 좀 계속 눈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석형이, 양석형이, 이 친구가 1화, 2화를 통해서 계속 보여준 모습은 사회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디테일한 사람이고 실력 있고 아주 좋은 사람이고 효자이지만 내 절친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소통하는 법을 모른다. 이게 기본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밥 먹자고 해도 본인이 피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큰 성장을 한 에피소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민하쌤이 석형에게 반하는 포인트를 몇 개 보여준 것만으로 석형이가 알아서 제자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기 시작해요. 역시 이것도 잘라내졌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됐겠지, 시청자가 상상으로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초반에 아주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의 사회성 결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점을 딱 집어주지 않는다. 요게 제가 석형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제자들이랑 밥 먹고 있고 막 잘 지내고 할 때마다 내가 놓쳤나? 언제 저렇게 친해졌지? 제자들이 교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뀐 거는 나왔었는데 교수님이 제자들이가 마음을 연 게 언제 저렇게까지 나왔었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네, 뭐
이런 캐릭터와 설정에 관한 약간 이런 마이너한 신경씀들이 있었다는 게 작품에 대한 아쉬움이고요. 두 번째 아쉬움, 없어요. 딱히 없어요. 왜냐면 아까 총평에도 말했지만 마음이 동해버려서 다른 작품을 볼 때 막 하는 여러 가지 필터가 있거든요. 그건 이성으로 판단하는 건데 여기는 1화를 볼 때부터 마음이 열려버려서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거밖에 없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점, 기선제압. 이 너무 컸어요. 기선제압 당해버렸어. 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열려버려서 이성의 필터가 많이 사라졌어요. 특히 1화 그리고 2화에 몰아치는 이 스토리와 캐릭터의 너무 좋아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초장부터 사람을 잡고 들어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렇다 쳐도 1억이 있습니까? 아니 1억이가 있냐고요. 심지어 막 자극적이고 이런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초장부터 매력을 느끼게 해버리면 다음화를 어떻게 안 봐요? 아니 염혜란 배우님을, 그 연기 잘하는 염혜란 배우를 1화에 몇 분 정도 나오는 환자 모 1회성으로 써버리는 이 과감함. 우리 딸 갈래? 엄마가 미안해.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죠. 염혜란 배우가 1화부터 그걸 하고 있는데 띄엄띄엄 본 게 아니라 1화 0초부터 쭉 본 사람이면 그 마음이 안 동할 수가 있습니까? 그 연기를 보면서? 아니 지나가는 일회성 캐릭터도 그 정도 되는 분을 모셔와서 초장부터 잡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이성의 눈으로 보겠어. 그 전략과 설계가 제대로 되었고요. 그게 먹혔다. 나에게만큼은 먹혔다.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은 추천할 때도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런 드라마들이 있거든요. 야 좀만 보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요 설정 보다 보면 어떤 드라마인지 알걸? 요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작품은 간단해요. 1화 보여주면 돼요. 앉혀놓고 1화 보여주고 1화에 대한 친구의 감상평을 들으면 각이 나와요. 얘는 이 드라마와 사랑에 빠질 사람이다. 얘는 이 드라마랑 전혀 맞지 않다. 한 번에 각이 나옵니다. 그렇게 1화에서부터 어떤 걸 할 거고 어떤 캐릭터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건지 확실하게 잡았고 그거를 잘 해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착한 이야기로 기선제압했다는 거. 이게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요. 그 기선제압 안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캐릭터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두 번째 좋았던 점으로 이어집니다. 알고 지내고 싶은 캐릭터들 플러스 확장되는 캐릭터들. 그냥 캐릭터들이 너무 좋아요. 80세대 99학번 그 애들, 오인방, 이익준, 최송화, 양석형, 안정원, 김준환 너무 잘 만들었죠. 개별적으로 매력도 있고 이들의 케미나 조합도 잘 짰고. 근데 이 캐릭터들은 사실 굉장히 현실에 없는 캐릭터들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판타지스러운 캐릭터들이에요. 병원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고 의사 선생님의 고단함과 여러 가지 이야기도 보여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판타지스러워요. 인성부터 모든 것이. 근데 그 판타지 같은 캐릭터들에게 매력이 느껴지고 정감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차라리 판타지니까. 여기에 어설프게 현실적인 면을 막 집어넣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판타지스러운 캐릭터를 설정하고 이 친구들이 인간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요 이질적인 게 만나서 매력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인공들에겐 그런 마음이 좀 가요. 그런데 제가 캐릭터에 관해서 하고 싶었단 말은 이게 아니에요. 이 5명은 누가 봐도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의 진짜 매력은 이 주인공 오인방은 그냥 미끼고요. 이 캐릭터들 덕분에 더 많은 캐릭터들이 조명받고 본인의 이야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작품을 쭉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인공인 줄 알았던 캐릭터들이 은근히 비중이 안 맞네? 근데 단역인 줄 알았던 캐릭터가 알고 봤더니 조연급 캐릭터였네? 근데 또 보니까 조연급 캐릭터인 줄 알았던 캐릭터는 의외로 주인공 정도의 비중이네?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한 캐릭터들이 내 관심을 자꾸 뺏어가요. 그만큼 주인공 5인방을 제외한 수많은 캐릭터들, 다른 캐릭터들이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 이 이야기들이 겹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모두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정도로 깊이 잘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설득력 있게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등장하는 대다수 캐릭터들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주기 위한 장치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들도 하나의 인간을 보여주기 위한 캐릭터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게 좀 느껴져요. 물론 장치적으로 쓰이는 캐릭터들도 있어요. 주로 악역을 맡고 있는 캐릭터죠. 여우쌤, 방송 유튜버쌤, 그리고 그 준환이 자꾸 싸움하려고 그러는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장치처럼 쓰여요. 악당! 근데 다른 캐릭터들은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모두가 모두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언제냐면 종수 아저씨랑 로사 아줌마랑 마피아 게임 할 때 사실 그 씬이 이제 시작될 때만 해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되게 오래 보여줄 것처럼 이렇게 떡밥을 까네. 아 난 빨리 그 5인방 봐야 되는데. 아 롱 윈터쌤 얘기도 좀 들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병원 얘기만 해도 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아 무슨 마피아 게임을 이렇게까지 길게 보여줘. 진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파트를 다 보고 나면 마피아 게임이 끝나고 집 밖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멀어질 때쯤에는 이미 내가 그 캐릭터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내가 몰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그럼 그 경험 이후로는 로사 씨가 나오거나 종수 씨가 나오거나 병원장님마저 나오면 자꾸 신경이 쓰여요. 아 저분들도 참 잘 지내야 될 텐데. 아 저 둘이는 참 저게 사랑으로 또 갈 수도 있을까? 아 우정으로 끝나나? 아 참 귀엽네 저렇게 또 있어도. 이러고 보고 있어요 내가. 그만큼 캐릭터 하나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시청자들에게 설득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다양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캐릭터들의 일상을 내가 이렇게 훔쳐보는 느낌, 이게 굉장히 좀 큰 매력이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걸 해내는 데는 캐릭터성뿐만이 아니라 연출도 한 몫을 하고 있어요. 네, 세 번째 좋은 점, 연출. 당연히 연출을 잘하니까 몰입감이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 화면이나 장면마다 이렇게 멍하니 보게 만드는 연출적인 전략들, 거기에 예능에서나 보던 이렇게 찍는 거죠. 리얼리티 카메라에서 들고 다니는 거. 그럴 때나 쓰일 법한 세면대 시점, 드럼 이쪽 시점, 아니면 기타 여기 달려있는 요 시점, 요런 예능적인 느낌의 각도들도 들어가서 의외의 볼거리를 선사하는 거. 또 신원호 PD님 특유의 음악을 잘 쓰는 연출들. 밥 사주세요. 빰빰빰 사랑하는 나의 사람. 그냥 요런 순간들, 음악이 안 나오더라도 심쿵하게 만드는 그런 모먼트 굉장히 또 잘 만드시잖아요. 그런 게 잘 버무려져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약간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원래 그런 걸 잘 하셨으니까. 이번 작품에서 제가 지금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연출은 뭐냐면 비주얼과 사운드를 서로 다르게 가져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집중하는 것과 귀로 듣는 게 달라요. 서로 다른 걸 하고 있는데 그게 한 장면 안에서 벌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송아랑 준환이가 밥을 빨리 먹는 편이라는 걸 보여주는 칼국수 씬. 거기서 밥을 빨리 먹는다? 그리고 이들은 티격태격하지만 사실은 절친이다. 이런 걸 조금 보여줘요. 그 다음에 다른 캐릭터들의 성격도 살짝 그 안에서 다 보여주거든요. 정원이는 친구들과 있을 때 그렇게 부처는 아니다. 익준이는 친구들의 이런 변화를 빨리 캐치해낼 수 있다. 석형이는 아주 혼란스러운 와중에 은근히 중재자 역할도 한다. 이런 게 그 칼국수 씬에서 잠깐 등장했던 캐릭터별 성격이었는데, 이 캐릭터들을 설명해낼 때 당연히 원샷, 이 사람만 보여주는 장면들도 써요. 근데 모두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이걸 동시에 해내고 있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다른 장면을 예로 들어볼까요? 준환이가 익순이랑 아직 사귀기 전에 익준이가 준환이 앞에서 계속 안치홍 선생한테 드립치는 게 있어요. 자기 여동생 어필하는 거. 그리고 이걸 준환이가 계속 옆에서 이렇게 째려보죠. 은근히 신경 쓰여서. 이건 사실 영화나 드라마 많이들 쓰는 코믹한 소재이고 연출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여줄 때 익준이가 준환이보다 앞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익준이를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장면도 익준이 위주로 돌아가요. 그리고 준환이는 뒤에 배경처럼 익준이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면 자체는 익준이를 보는 게 기본입니다라고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준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를 갖고 앞에 나와 있는 사람보다 뒤에 있는 사람을 봐요. 근데 얼굴은 준환이를 보고 있으면서 귀로 들리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익준이의 말만 들어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재밌다고 생각하죠. 이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진짜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을 법한 연출이에요. 감독이 하나하나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이 장면 보실 차례, 이제 이 사람의 감정을 볼 차례, 이렇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화면 안에 이렇게 다 넣어놔요. 그리고 시청자가 관찰하려고 하면, 의지를 갖고 보려고 하면 봐지는 것들, 요런 디테일적인 장난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마저도 사실 빅픽처겠죠. 보게 만드는 거겠죠. 근데 여태까지 나왔던 정말 쉬운 연출들 하나하나 쉽게 보여주는 것 말고, 이 안에 풀어 헤쳐지고 시청자로 하여금 내가 관찰해서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이 상황을 더 재밌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거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씬인데, 어디 얘네가 밥 먹으러 가는 씬이 있어요. 중간에 정원이가 물 가지러 가요. 물이 떨어져서 카운트에 물 받으러 가는데, 정원이가 간 다음에 요 나머지 남은 4명은 각자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석형이랑 애들 이렇게 클로즈업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때 잘 보시면, 그리고 잘 보이게 해놨어요. 아무튼 이 뒤로 정원이가 계속 식당 일을 돕고 있어요. 그릇 옮기는 것도 도와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드라마를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포커스가 전혀 가 있지 않아요. 정말 단역 배우분들 하는 것처럼 완전 포커스가 없는 상태에서 뒤에 이렇게 뭉글뭉글 움직이고 있고, 얼굴은 석형이나 요 4인방 얼굴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게 아예 집중 안 하는 연출을 해서 재밌더라고요. 아까 말한 일상생활식의 연출. 다른 드라마였으면 요런 거를 장난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정원이를 아예 보여줘서 물가지로 가다가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기까지 가면 되죠. 이런 거 잠깐이라도 등장한다던가 아니면 최소한 저 멀리 정원이가 일하는 거를 익준이나 송화 같은 캐릭터가 보고 한마디라도 했을 거예요. 아니 저 부처는 어떻게 자기가 돈 내고 밥을 먹으러 와서도 사람을 도와줘? 이런 대사가 한 번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통은. 근데 우리 일상생활을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특히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있을 때 그 공간 안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 내가 누군가와 1대1 대화를 하고 있어도 내 시야 안에 들어오는 내 지인들의 모습이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그 개별 지인들의 개인 대소사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초점 밖에 있는 지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조차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잠깐 보고서도 지나가면 한 행동, 표정 그걸 캐치하고 나중에 카톡이든 전화든 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야 아까 너 거기서 좀 그런데 뭔 일 있냐? 야 걔가 그런 말 때 너 표정 안 좋던데 너 진짜 괜찮은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같은 거를 이 작품 안에 녹여냈더라고요. 우리는 요 캐릭터들의 성격을 알고 그들의 이야기, 서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이 이렇게까지 보여주진 않아도 그냥 대충만 흩뿌려 놓고 이 안에서 캐릭터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기만 하면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 번에 다 흡수가 돼요. 한 장면, 한 캐릭터, 한 대사에 하나씩 전달해 주는 게 아니죠. 동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한 번에 구경할 수 있다는 거. 비주얼과 사운드를 다르게 가져감으로써 혹은 초점 맞춘 것과 아닌 것을 다르게 가져감으로써 뭔가 그런 연출이 나올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드라마를 엄청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기법이 다른 드라마에 쓰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를 뿐.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게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이 드라마의 매력 요소로 이게 크게 작용하더라고요. 동시다발적인 연출들, 그리고 이 연출력 덕분에 네 번째 이 작품의 커다란 매력, 스토리. 요 스토리의 매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통 다른 작품에 이렇게 하는 이성의 필터 팍팍팍팍 이렇게 하고 보면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작품은 정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야기가 대단한 작품은 아니에요. 스토리 자체는 없던 이야기도 아니고요. 아주 참신한 쪽도 아니고요. 오히려 익숙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까 총평에도 말했듯이 심파적인 요소도 있고요. 자극적인 요소도 있어요. 한국 드라마 클리셰라고 부를 법한 것들 꽤나 등장해요. 한국 드라마에서는 의사들이 사랑을 한다 라는 클리셰도 여기서 다 나오고 커다란 줄기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은근히 환자 개별 얘기를 보여주거나 할 때 감동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가르치려고 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나 아니면 감동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는 순간들도 없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도 이걸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정말로 이거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아까 캐릭터 얘기할 때 주인공 5인방이 주연급 치고는 비중이 엄청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대단한 듯 대단치 않게 등장했다가 그냥 사라져요. 송화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습니다. 익준이가 이혼을 당했습니다. 석형이가 자기 아빠 상간녀를 대면했습니다. 큰 줄기들이 있거든요, 캐릭터들에게. 이런 요소들은 보통의 작품이라면 짧게 끝내지 않아요. 갈 수 있을 만큼 갖고 가면서 아주 깊게 다루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배우들의 연기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줍니다. 아주 시청자들을 훅 잡을 수 있는 좋은 요소인데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은 이상하게 주인공들에게 닥친 일들을 깊게 보지 않아요. 아주 깊게 갈 것처럼 하다가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뛰어넘는다던가 대놓고 다른 이야기로 전환을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느새 그냥 끝나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이 주인공 5인방이 자신들에게 벌어진 큰 일들을 통해 일련의 성장 과정을 거친 뒤 이 성장 과정도 거의 안 보여주고요. 이 성장을 겪고서 다른 조연급 캐릭터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들에 대한 5인방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이쪽에 더 집중을 하더라고요. 익준이가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어떤 이혼의 과정을 거쳤는지 보여주는 대신 이혼했어요 말로만 설명하고 시간이 흘러서 다른 화에서 그 이혼의 경험을 끄집어내와서 남편이 바람났다는 이유로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환자를 설득하고 치유해주는 장면, 요 장면을 크게 대변이 되죠. 애초에 주인공들의 작품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짜나가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주연급 캐릭터들뿐만이 아니라 조연급 그리고 단역급의 캐릭터들도 모두 자기의 이야기를 갖게 되고요. 자기 캐릭터가 조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볼 게 많아지고요. 그 덕분에 작품으로서도 캐릭터가 확장되고 이야기 소재가 다양해지고 무엇보다 주인공 5인방의 매력이 질릴 일이 없어집니다. 애초에 얘네만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참신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뻔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주느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 요 힘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제가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저는 사실 얘기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이 되게 길죠. 그만할게요.
네, 그렇게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아쉬운 점 그리고 좋았던 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셨든 공감하지 않으셨든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아니시더라도 일주일만 기다리면 또 다음 화가 하니까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우리 끝까지 봅시다. 네, 그럼 저는 할 말을 다 했으니까 이쯤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갑작스럽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